안녕하세요, 안상수입니다. 오늘은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, 그 중에서 치과 교정과 의사로서 치아 교정을 할 때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, 붙이는 교정치료, 그러니까 흔히 아는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를 넣는 것과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투명 교정, 꼈다 뺐다 하는 교정치료가 있잖아요. 그 두 개에 있어서 치아 교정을 하는데 치료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교정치료에 있어서 진단은 거의 제 생각에는 80에서 90%를 차지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정밀 진단이라고 해서 충치가 있어서 치과를 갔는데 원장님이 제가 정밀 진단을 할게요, 약속을 따로 잡을게요 라든지 어떤 설명을 막 길게 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치아 교정,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 가면은 정밀 진단을 위한 약속을 따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시간 투자를 좀 길게 해서 원장님이 이유부터 이런 이유로 너는 이렇게 교정 진료를 진행할 거야 라는 치료 계획 자체를 거의 진짜 짧게 하는 치과도 한 5분은 할 거고요. 거의 10분, 저도 한 20분 정도까지도 하니까 시간만 많으면 더 오래 하고 싶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는 거는 치아 교정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디 카페 같은 데나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를 갔을 때 나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진단 과정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길게 말하는 데는 잘 없죠. 왜냐면은 그런 게 없어요. 그건 딱딱 떨어져요. 충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레진으로 치료할게요, 여기까지 했으니까 신경 치료가 필요해요, 딱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교정은 치아 교정을 하려고 여러 군데 치과를 가면 심지어 교정 진단이 다 달라.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. 원장님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. 원장님마다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. 원장님마다 하는 수식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중요한 진단이에요. 그런데 이 진단이 중요한데 붙이고 철사를 넣는 옛날 그 전통적인 교정 치료에서는 이 진단이 인비절라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오늘의 얘기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붙이는, 옛날이라고 자꾸 해서 그런데 죄송해요. 저도 자꾸 말버릇이 이렇게 돼서, 그 흔히 말하는 브라켓, 철사, 철기를 깐다고 하는 옛날 교정 치료는 진단이라고 하는 게 너는 몇 번째 치아를 빼고 배열을 해서 입을 얼만큼 넣고, 또는 이렇게 배열을 하고 중간에는 이런 불편한 과정이 있고 정도만 얘기를 하면 환자분이 왔을 때 제가 보고 판단을 하면서 그때 그 변수를 잡아가는 거예요. 치아 교정이 어렵다고 하는 게 몇 번 치아를 빼고 어떤 와이어를 넣고 어떻게 고무줄을 걸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. 교정이 어려운 거는 우리는 이거를 빼고 이 철사를 넣고 고무줄을 걸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저렇게 되는 거예요. 환자분마다 움직이는 게 다 달라요. 상황도 다 다르고. 그러면 이 변수를 보고 그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교정과 의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. 진단도 그거는 미리 처음에 예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환자분이 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됐네라고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가끔 저도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직원분들도 가끔 뭐 하세요 물어볼 때도 있는데, 그게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야.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, 이 철사를 쓸까 저 철사를 쓸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때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환자분이 예를 들면 여기 외소치가 하나가 있는데 치아가 좀 크기가 작은 거예요, 선천적으로. 그래서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 저한테 이 작은 치아는 난 작은 대로 그냥 할게요 라고 말했던 환자분이 붙이고 철사 넣는 교정을 하다가는 한 6개월쯤 지나서 원장님 생각해 보니까 이 치아 작은 게 자꾸 나는 신경이 쓰이고 다시 크게 만드는 보철치료 라미네이트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바꾸면 돼요.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.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, 심지어 비발치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발치할게요도 가능해요. 왜냐면 하면 되니까. 그런데 인비절라인은요, 시작할 때 환자분이랑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해서 얼라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인비절라인 본사에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제가 치료 계획을 전송을 해서 치료 계획을 받으면 그걸로 장치가 제작이 되거든요. 한 번에 제작이 되면 끝나요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중간에 치료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요.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저도 바꿀 수가 없어요.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인비절라인을 자른다든지 중간에 다른 장치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.
근데 그거는 치료 계획을 변경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워놓은 치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완벽히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 치료 계획과 이 치료 계획 전반에 걸쳐서 치아들이 이동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원장이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교정치료 같아요. 그래서 경험이 없고 사실 인비절라인을 처음 접해보시는 원장님들은 이 클린 체크라는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. 그 얘기는 클린 체크를 클릭만 해도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오케이만 눌러도 그쪽 인비절라인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준 치료 계획을 받고 장치가 나와요. 그 환자분한테 껴드리면 교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하죠. 왜냐하면 장치도 꼈고 뭔가 움직이긴 하니까. 근데 그 결과가 좋을까요? 안 좋아요. 이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게 인비절라인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고요. 이걸 안 하는 순간 인비절라인은 그냥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, 교정하는 척만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장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인비절라인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치료 계획이 붙이는 교정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고요. 환자분이 모든 치아가 다 정상적인 크기, 형태,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상관은 없는데 뭐 치아 하나가 없다든지 하나의 크기가 양쪽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는 원장님과의 그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거쳐가지고 모든 의견을 한 번에 확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인비절라인과 붙이는 교정치료를 비교는 해드렸지만 둘 다 교정치료에 있어서 진단이 중요한 거는 변함은 없고요. 붙이는 거는 조금 더 중간에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지만 인비절라인은 한번 정해지고 나면 고칠 수 없다. 이 얘기가 포인트고요. 그래서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 첫날 원장님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상담으로 치료의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려요. 이상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. 또 다음에 다른 얘기로 찾아올 거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